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입니다. 오늘 가져온 코믹스는 캡틴 아메리카 피날레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코믹스는 제가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썬더볼츠 볼륨 5 코믹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부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전 코믹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쪽에 떠있는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코믹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표지를 보면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중간에 일단 캡틴 아메리카가 보여요. 맞아요, 우리가 아는 스티브 로저스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보면요, 제가 모든 캐릭터를 알면 좋을 텐데 딱히 그렇지 못해가지고요, 좀 아쉽습니다. 일단 먼저 모독이 보이고요, 그리고 닉 퓨리, 샤론 카터, 리덱티드, 디스트로이어, 버키 반스가 이제 차례대로 보입니다. 위에 보이는 캐릭터 말고는 제가 모두 알겠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원에 보면 또 5명이 보이죠. 이들이 바로 아우터 서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물들인데요. 머신, 파워, 러브, 머니, 레볼루션입니다. 이 정도를 이제 알고 보면 이 코믹스를 볼 준비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자! 시작부터 스티브 로저스와 버키 반스가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티브 로저스는 밝은 느낌으로 보이는데요, 버키 반스는 굉장히 어두운 느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브 로저스의 손에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방패가, 버키 반스의 손에는 검정색 책이 들려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같은 모양의 별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반스는 누군가 앉아있는 큰 원탁으로 가고 있고요, 스티브는 가면을 쓰면서 착장을 완료합니다. 반스의 발 옆에는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가 있고요, 스티브는 비행기에서 멋지게 낙하하고 있군요. 그나저나 스티브가 알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코믹스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잊지 마세요. 섀도우 캐피톨. 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제 게임의 끝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인물들은 바로 아우터 서클의 멤버들입니다. 그 중에 러브가 먼저 입을 떼는데요, 러브는 각 인물들의 노고를 취하며 자신은 이제 빠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대화들인 것 같아요. 저도 앞에 코믹스를 보지 못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딱 알 수 있겠네요. 그러자 바로 파워가 왜 포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대묻습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했는데 이렇게 철수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는 걸까요? 뒤를 돌아보며 러브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건 당신이 아닐까요? 눈 가리고 있는 당신이요. 조크였습니다. 그러면서 버키 반스가 온 이후로부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냄새가 또 나죠. 시치미를 떼는 건지 아님 그냥 지나가는 헛소리로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반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 뛰어내리고 있던 스티브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 뒤에는 디스트로이어와 리덱티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명은 인베이더스. 역시나 군인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명령하는 것도 완전 딱딱한 말투입니다. 그리고 전투씬이 보여지는데요, 아주 현란합니다. 먼저 리덱티드와 태스크마스터의 싸움이 펼쳐지고요, 그 밑에는 디스트로이어와 바이퍼가 싸우고 있네요. 또 그 밑에는 캡틴 아메리카와 크로스본즈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어차피 승리는 인베이더스. 완전 멋있다. 승리를 쟁취한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수백 명의 로봇 군인들이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쉽지 않겠다는 말을 뱉자 바로 리덱티드가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막으면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디스트로이어는 무조건 자신과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말에 발끈하기보다는 바로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와 샤론이 서로가 연인이라는 것이 바로 보여지는데요, 오메 눈꼴 사나운 이 일을 끝내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게 해주라고요? 그게 뭔데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리덱티드는 더 많은 적군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대해 토로하지만 디스트로이어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싸우라고만 하는데요, 역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이름과 딱 맞아떨어지는 행동이네요. 하지만 수백 명의 군인들 대 두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바로 지원군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아들 이안이 말이죠. 군대는 아니고 울부짖는 특공대라면서 엄청난 웨어울프들이 차원문을 넘어 투입됩니다. 노매드의 진짜 활약, 역시 히어로는 승리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섀도우 캐피톨 전체가 흔들리고 머신은 멘붕에 빠집니다.
파워가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는 가운데 이제야 버키 반스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전 이미 엔드존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미식 축구에서 나온 말인데요. 머신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패스를 던졌는데 내가 이미 엔드존에 있으니 슛이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모습을 드러내는 캡틴 아메리카, 머신과 성대합니다. 머신의 옛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인간이었을 때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다니엘. 대충 이야기를 갈무리하자니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이 기계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떠날 것이고 머니와 파워의 도구로부터 벗어날 것이며 캡틴 아메리카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스티브가 아니죠. 바로 방패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한 방에 박살나 버리는데요. 너 센 캐릭터 아니었어? 모든 것들이 차례대로 꺼지면서 희생되었던 아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엄마에게 인사를 합니다. 약간의 감동 포인트를 넣은 것 같은데 서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막 슬프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머신이 쓰러지면서 이곳의 모든 기능들이 멈추게 됩니다. 본색을 드러낸 버키 반스를 향해 파워가 공격하는 순간 머니는 출행량을 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돈을 생각하는 인간이라니 추악하구만. 하지만 그를 막은 캐릭터가 있었으니 바로 반스의 옆에 있던 고양이였습니다. 피부를 핥히고 가볍게 툭 쳐서 넘어뜨렸는데요.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어째 단 한 명도 강해 보이지 않아요? 참고로 고양이의 이름은 알파인입니다. 무너지는 기계들 속에서 위기에 빠진 반스. 그는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알파인에게 물어봅니다. 두 발로 착지하는 법을 알려줄래? 그 순간 스티브가 등장합니다. 서로를 애타게 부르는 반스와 스티브, 서로를 구해주며 이 현장을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큰 폭발, 붐! 그 불길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파워였습니다. 끈질기게 버티고 있던 그에게 반스는 총을 겨두며 이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파워는 마지막까지 반스를 긁을 생각으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는 방아쇠를 당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게 네 결정이라면 그래도 넌 내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 널 믿는다고 마지막 멘트까지 해주며 멋짐을 폭발시킵니다. 그러자 반스가 이상한 웃음을 짓는데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네요. 파워를 데리고 간 곳은 라트베리아였습니다. 바로 닥터둠이 있는 곳이었죠. 닥터둠이 악감정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파워가 했던 게임이 한 세기 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보다 더한 시간 동안 죽음을 지속시킬 거라는 경고 멘트를 날려줍니다. 그런데 좀 소름 돋는 게요.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하네요. 닥터둠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렇다? 여튼 사건 해결. 로어 이스트 사이드, 맨해튼. 반질반질한 모습으로 스티브가 등장합니다. 역시 그의 옆에는 샤론 카터가 함께 있고요. 그를 걱정하는 어린 소년도 보이네요. 참 행복하겠다.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대사가 다시 나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번역하느라 혼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동의가 되는 말이라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가볍게 런닝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연출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옥 같은 멘트들이 펼쳐집니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 용기에 대한 이야기, 집에 대한 이야기, 신뢰에 대한 이야기, 경계에 대한 이야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직 스티브조차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한 세기 동안 싸웠던 끝에 자신 스스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런닝하는 사람이 많나요? 아님 마라톤 대회 같은 건가? 여튼 그 옆으로 반스와 샤론이 함께 달리고 있고요. 밝은 햇살을 보여주며 코믹스가 끝이 납니다. 오늘 캡틴 아메리카 피날레 코믹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뭔가 마지막에 훈훈한 분위기로 끝이 나서 그런지 그냥 흐뭇한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썬더볼츠 볼륨 5 코믹스가 이 코믹스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반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 코믹스에서 갈라지는 건데 여기에서 스티브는 자신의 스토리로 다른 코믹스로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코믹스 보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전 이야기들이 궁금해져서 이전 코믹스들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게 만들잖아요. 어쨌든 이번 코믹스에서는 빌런들이 생각보다 약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엄청 대작 같은 느낌을 풍겼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엥? 이랬다니까요. 세계의 게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는데 그 마지막이 이렇게 허망하다니
좀 더 스토리에 신경을 쓰고 전투하는 작화만 좋아진다면 마블 코믹스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반스가 레볼루션으로서 악역으로 보이는 듯 했지만 끝내 선역으로 돌아오는 건 스토리상으로 매우 좋긴 한데 더 드라마틱한 연출이 부족하달까? 뭐 계속 이야기하자면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일단 오늘 코믹스는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죠. 바로 스파이더맨 코믹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스파이더맨 블루. 이 코믹스는 스파이더맨 4의 핵심 스토리로 예상되는 코믹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리 코믹스를 보면 영화를 보는 재미가 더 늘어나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스토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튼 다음 시간에는 스파이더맨 블루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